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있잖아요. 그 심장부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자 하나하나 층을 쌓아 올리는 기술, 바로 방막 증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원자 단위로 마천류,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 질문이야말로 현대 전자공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혁신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마이크로칩 단면인데요. 와, 진짜 무슨 복잡한 미래 도시 지도 같지 않나요? 이 도시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도시 전체가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층을, 그것도 원자 단위로 정교하게 쌓아 올려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원자층을 쌓아 올리는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원자층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대체 무슨 개념인지부터 시작해서 화학적 레시피와 원자 당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원자층으로 쌓아 올리기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전자공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일반 건축이 벽돌을 쌓는 거라면 반도체 공학은 원자를 벽돌 삼아서 전자회로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랄까요? 여기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과제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건 뭐랄까 덩어리를 깎아내는 조각이랑은 완전히 반대 과정이에요. 오히려 뭔가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벽돌 삼아서 마철로를 짓는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라는 이 땅 위에다가 한 층 또 한 층 완벽하게 쌓아 올려야만 해요. 여기서 요구되는 정밀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원자단 하나라도 잘못 놓이면 전체 구조가 그냥 무너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원자층을 쌓아 올리는 핵심 기술. 이걸 바로 방막 증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정의에 나온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 같은 판 위에 원자 몇 개, 두께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을 만드는 기술인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이 엄청나게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크게 두 가지 도구함을 사용해요. 하나는 화학적인 방법인 화학기상 증착, 즉 CVD. 이건 말 그대로 가스들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새로운 막을 표면에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인 물리기상 증착, PVD인데요. 이건 원자를 물리적으로 툭 쳐서 소스에서 웨이퍼 표면으로 옮겨 붙이는 방식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도구함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방법 1, 바로 화학적 레시피, CVD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감이 오죠? 이 방법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원하는 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은 뜨거운 오븐에서 케이크를 굽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1단계. 먼저 재료가 되는 가스들을 웨이퍼가 들어있는 챔버 안으로 싹 넣어줘요. 2단계. 오븐을 켜는 것처럼 웨이퍼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럼 이 열 때문에 가스들이 웨이퍼 표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반응의 결과로 생긴 고체 물질이 웨이퍼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주 균일한 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원자 케이크 한 층 완성! 근데 이 CVD 공정에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왼쪽처럼 아주 높은 온도를 쓰는 고온 방식이 있는데 이러면 막 품질이 진짜 좋게 나와요. 근데 열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반면에 오른쪽은 플라즈마라는 걸 이용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저온 방식이에요. 아니 근데 이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인용문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칩 위에 이미 녹는 점이 낮은 알루미늄 배선 같은 걸 깔아놨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절연막을 입히겠다고 고온 CVD 몽정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케이크 위에 초콜릿 장식을 다 해놓고 그걸 다시 뜨거운 오븐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알루미늄 배선이 싹 다 녹아버리겠죠? 완전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온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구함으로 넘어가 보죠. 원자 당구의 세계입니다. 화학 반응 대신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스퍼터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훨씬 더 뭐랄까 직관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퍼터링이라는 원자 당구를 치려면 좀 특별한 당구대가 필요해요.
바로 플라즈마라는 환경이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는 알잖아요. 플라즈마는 종종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불리는데요. 기체에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해서 원자를 이온과 전자로 막 쪼개놓은 상태를 말해요. 하늘에 치는 번개나 오로라 이런 게 바로 자연 상태의 플라즈마입니다. 스퍼터링은 바로 이런 진공 챔버 안에서 일어나요. 위쪽에는 우리가 막으로 만들고 싶은 물질, 즉 타겟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코팅될 웨이퍼가 놓여 있죠. 그리고 이 챔버를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로 채운 다음에 에너지를 팍 줘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원자당구 게임의 핵심 선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큐볼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속에 있는 고에너지 이온들이 바로 이 큐볼 역할을 해요. 그리고 큐볼이 때릴 당구공 뭉치, 렉은 바로 우리가 증착하고 싶은 물질로 만든 타겟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타겟에서 튕겨나온 원자들이 쏙 들어가야 할 포켓이 바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인 거죠. 자, 이게 바로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큐볼인 이온이 엄청난 속도로 타겟을 향해 날아가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 충격으로 타겟 표면에 있던 원자들이 하나씩 툭툭 튕겨져 나오겠죠. 이렇게 튕겨나온 원자들이 챔버를 가로질러서 아래에 있는 웨이퍼에 가서 착 하고 달라붙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일한 막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정말 말 그대로 원자 당구 게임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화학 반응으로 층을 만들어내는 CVD, 그리고 물리적 충격으로 원자를 옮겨 붙이는 스퍼터링, 이렇게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두 가지 도구 중에서 언제 어떤 걸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결국 선택은 어떤 종류의 막을 또 어떤 모양의 표면에 입힐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부드러운 화학 반응으로 복잡한 틈새까지 꼼꼼하게 다 채워야 하는 작업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물리적 충격으로 특정 방향으로 아주 순수한 막을 쌓아야 하는 작업일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이 표를 보면 두 방법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메커니즘은 화학 반응 대 물리적 충격. 이건 이제 알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커버리지, 즉 어떻게 덮이나는 거예요. CVD는 굉장히 등방성이라서 마치 안개처럼 모든 틈새를 골고루 다 덮어줘요. 반면에 스퍼터링은 직진성이 강해서 뭐랄까 스프레이를 정면에서 뿌리는 것처럼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양을 빈틈없이 채울 땐 CVD가 좋고 평평한 표면에 순수한 금속을 깔끔하게 입힐 땐 스퍼터링이 훨씬 유리한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요. 칩 내부에 있는 수많은 회로들을 연결하는 금속 배선을 만들 때 거의 항상 스퍼터링 방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금속의 순도를 아주 높게 유지하면서 딱 원하는 방향으로 증착하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절연막이나 반도체층을 꼼꼼하게 쌓는 CVD, 그리고 물리적인 힘으로 금속 배선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스퍼터링. 이 두 가지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마이크로칩의 복잡성과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기본적인 제작 기술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자 단위에서 이 디지털 세상을 건설해온 진짜 숨은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원자 단위의 건설 도구들이 지금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이 앞으로는 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이 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양적 컴퓨터나 진짜 인공지능 칩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